아주 맛깔나게 우리가 이수민 프로듀서가 야심차게 준비한 것 같은데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제한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김준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농센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진행자 윤인구 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 장성철 그리고 평론가 중에 제일 잘생긴 김준일까지 이렇게 만나다 이 모임은 쉽지 않습니다. 김준일이 왜 이렇게 시작하지? 근데 좀 실망했어요. 왜요? 이 윤인구 앵커님 네. 제 TV에서 볼 때는 막 이제 활발하고 즐겁게 그러시는데 너무 차분해요. 네, 아니 저도 그런 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조금 가야지 저도 뭔가 저의 장기를 좀 보이지 않겠습니까? 뭐 오늘 뭐 두 분 나오셨으니까 뭐 신나게 좀 정치 얘기 좀 하기로 하고요. 두 분은 워낙 뭐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 뭐 형동생 호영호제 아닙니다. 오늘 싸우겠습니다. 치열하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얘기가 기대가 됩니다. 그 방송 사고 수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일단 해보죠. 뭐 누가 내일 안 나오는지. 자,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징계 일단 미루기로 했죠.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 열렸죠? 예, 최고위원회 뭐 열렸는데 이게 이제 미루기로 했다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김병기 의원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이 제명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당사자의 권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 권리라는 거는 이의제기 소위 말해서 재심을 청구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사자가 일주일 정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우리가 한동훈을 봐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한동훈 대표 측이 뭐 가처분 신청 걸면은 절차적인 정당성이 미비하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뭐 피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이거는 제명 처분 잘못됐다. 막 이렇게 하면은 또 당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면이 있고 내부적인 반발도 많았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약을 올린다? 한동훈 대표 당신 잘못했잖아. 좀 소명해봐. 윤리위에도 좀 나와서 좀 얘기 좀 하고 지금 뭐 자꾸 뭐 방송에만 나가서 페북에다만 나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약간 빙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징계하려고 하니까 윤리 나와. 당신 당원이잖아. 그럼 내가 봐줄 수도 있어. 이렇게 좀 약간 약 올리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심 청구 안 하겠다면서요. 한 전 대표는. 예, 안 한다라는 게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밝혔고요. 재심 청구. 그러니까 정확하게 밝혔는지 제가 아니면 그렇게 알려진 건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친한계 쪽 얘기 들어보면은 이미 결정된 그러니까 한동훈을 중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지금 윤리위도 차려졌고 뭐 이런 상황에서 재심 청구를 한다라고 바뀔 것이냐라는 거에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안 하는 건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재심 청구 기간이란 게 있잖아요. 그럼 그 기간까지는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다려줘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다려줘야 되는 거고 법적 대응은 지금 가처분 신청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처음엔 알려졌는데 좀 고민이 많다라는 얘기가 좀 들려오네요. 그럼 마음이 안 변한다고 하면 장 소장님은 그럼 제명 처분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한 전 대표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명 처분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재심 청구했어요. 근데 뭐 윤리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 그래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면은 탈당 권고로 해줄게. 뭐 이렇게 한들 수위를 좀 낮춰서 한동훈 대표에게 정치적인 어떤 이득이 있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래 탈당 공고나 제명은 조금 과한 것 같으니까 당원권 정지 6개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당원 유지시켜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러겠냐고요. 이거는 말려 죽이는 거다.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심 청구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뭐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 대응도 뭔 의미가 있겠냐.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야 이거는 한동훈 대표 말이 맞네. 그렇게 하면은 윤리위원회가 그러면 그래 우리 잘못했네. 더 이상 징계하지 말자.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장동혁 대표와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은 한동훈 전 대표를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정치 못하도록 쫓아내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이 되더라도 또 다른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아니 저번에 말이야 인터뷰하고 여러 가지로 뭐 기자회견 하면서 당과 당대표를 폄하하고 공격하고 이거는 당원 징계 사항이다. 다시 윤리 열어. 다시 징계.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률적인 대응보다는 좀 정치적인 결단과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측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만 보태면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측이 이제 고민하는 거는 하나는 법률로 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는 쪽이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사례는 뭐 일반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때 가처분을 받아들인 다음에 본안 소송으로 가라 뭐 이런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오히려 그거를 가처분을 안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뭐냐면은 그냥 차라리 맞자. 피해자 서사를 강화하자 차라리. 그리고 장동혁은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다. 지금 당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 지방선거를 크게 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장동혁 어차피 쫓겨난다. 그러면 그 당원권 뭐 정지된 것도 다시 그때 되면 또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한동훈이 필요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두드려 맞자. 이런 게 지금 약간 혼재돼 있다라는 거라서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 보면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기조가. 네. 장동혁 대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측의 세력이 그렇게 뭐 강하지 않구나.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따르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숫자가 별로 안 되고 전투력도 별로 안 세구나. 그걸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계 의원들이 그렇게 뭐 강력하게 투쟁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네. 오늘 아침에 대한감일에 거기 뭐 간사나 뭐 거기 있는 계신 분들이 몇 명 장동혁 대표를 만났다면서요? 면담을 했잖아요. 거기 내용이 아우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러다가는 우리 지방선거 칩니다. 보수가 분열합니다.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의원총회 열어주세요. 이런 읍소였잖아요. 네. 면전에서 장동혁 대표 당신 당대표 그만둬라. 예. 당신 때문에 지금 보수파 망가지고 선거 지게 생겼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다 부탁하러 오거든. 원로들도 아유 장 대표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거잖아요. 애걸 복걸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한동훈 대표는 내가 내 손 안에서 그냥 요리해 먹을 수 있겠다. 만만하다. 우리 장 소장님 굉장히 역할극에 능하시네요. 다 그 김준일 대표님한테 배운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그게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근데 저 오세훈 시장이 SNS에 좀 중재자 역할을 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국힘은 공멸이다. 예. 네. 오세훈 시장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친한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윤어게인 세력과 윤석열과 절연을 하지 못하면은 선거가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내부의 분열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선거가. 왜냐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 쪽 개혁신당 쪽도 독자 후보를 내면 그 표도 보수 진영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갈 것이고 거기에다가 한동훈계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이거는 해보나 마나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중재를 해보려는 건데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 측근들이 너무 말이 거세요. 지금 최근에 참을만큼 참았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맹폭을 했거든요. 거의 무능했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막 얘기를 하고 고문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박민영 대변인이 91세 평균 연령 91세 메타인지 좀 가르쳐라 막 이런 정도로 막 오늘 사과는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선이 그어져 버렸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이 개혁파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힘이 좀 실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극히 원론적으로 옳은 말씀하신 거죠. 선거는 진영이 분열되면은 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판단과 결정은 보수우파 진영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넣는 상황이거든요. 누가 봐도 장동혁 대표와 그 측근들을 제외하고 이러한 결정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지도자급의 인사인 오세훈 시장이 아주 적절하고 옳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장동혁 대표랑 이준석 대표의 만남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6월 지선을 위한 좀 어떤 공동 세력화? 야합이죠. 에이 또 뭘 또 야합이에요 그거는.
야합이 아니고 그게 뭡니까? 정치- 이준석 아니 내가 먼저 얘기할게. 이준석 대표는 윤호개인, 뭐 윤석열, 뭐 내란수계 여기하고는 선을 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윤호개인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외계인과 싸우기 위해서 예? 지금 지구인들끼리 뭉친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외계인이라고 지금 부르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저 민주당.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야합으로 보는 원칙을 저버린 연합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면은 민주당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럼 야당이라도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럼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문제는 뒤로 뭐 본질적인 문제로 지금 연대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문제는 뒤로 두고 이렇게 손을 잡은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좀 여론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손을 잡으면 이제 뭐 5달 정도 남은 그 6월 지선 뭐 괜찮다는 예상을 한 건가요? 그럴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어쨌든 특검은 해야 되지 않느냐. 야당이 좀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는 선거 연대까지는 아니다라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얘기는 선을 하나. 긋고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내란 옹호 세력,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손을 잡는 그런 모습, 같이 손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 그 이미지가 지금 사진으로 떠돌아다니잖아요.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인 일관성, 정체성하고는 좀 맞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정도는 내가 뭐 좀 만만하다, 내가 좀 요리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어차피 보수파 진영에서 정치를 해야 되려면 보수파의 지금 중심인 국민의힘 이쪽과 완전히 절연해서는 내가 뭔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미세하게나마 아주 작게나마 연대의 끈을 좀 내려놓고 보수파에 계시는 뭐 지지자들에게 나 이준석도 있어요. 나 좀 살펴봐 주세요. 그런 의미도 있고, 지금 개혁신당이 상당히 좀 정당의 세가 존재감이 좀 약하잖아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들 4,000명 정치 지망생 모으겠다고 했는데 우리 당도 지방선거에 많은 후보들을 낼 거예요. 그렇게 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되게 정치적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혹자는 이제 잔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은 먼저 야권 연대를 얘기를 함으로써 네. 장동혁 대표가 저희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범야권의 주도권은 자기가 가져오는 거 하나, 그리고 한동훈 징계받으니까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해라고 해서 한동훈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한동훈 견제하는 거. 두 사람은 만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정치적 결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한 라이벌의식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합니까 두 사람은 서로? 안 맞아요. 그냥 제가 뭐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동훈 대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그분은 약자 공격하는 분 아닙니까? 약간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준석 쪽은 한동훈에 대해서 본인 힘으로 뭐를 해본 게 있나? 정치를 비대위원,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다 윤 대통령이 시켜준 건데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이고 팬덤이 있을 뿐이다. 약간 이런 시각들을 그 진영 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맞고, 제가 말하는 거는 어쨌든 한동훈 견제하지, 장동혁 이제 본인으로 끌어왔지.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 대표도 저기는 야당 아니야 여당이야라고 하면서 이미 약간 견제를 하고 있고 막 이제 사방으로 지금 견제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뭐 창당을 하라고 하거나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 선언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된다라는 건 그냥 죽으란 얘기예요. 창당해봤자 뭐 따라 나올 의원들이 거의 없을 거고 지역적인 기반이 없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뭐 팬덤은 상당하던데요. 그분들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팬이잖아요. 네. 치어리더잖아요. 응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이 함께해야 돼요. 특히 어떤 정치인이냐면 배지. 국회의원들이 함께해야 되는데 나올 사람이 그렇게 없어 보인다. 창당은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서울시장 출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차기 대권을 두고 2030년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좀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네. 분석해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이 없었어요. 비겁한 거죠. 장동혁 대표가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자신이 배출한 당에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고 재판받고 사형까지 구형을 받았는데 그냥 이거는 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요. 이거는요, 저 같은 평론가가 할 얘기지
현실 정치인 그리고 야당 대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치적인 판단과 메시지를 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히 선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윤석열 편을 든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상당히 비겁하게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식은 나 당대표 자격이 없어요. 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징계를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형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죠, 당연히. 지금 한동훈 징계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설왕설래가 있는데 어쨌든 거의 이제 같이 조금 정리하겠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 거. 한동훈도 정리하고 윤석열 윤어게인과도 관계 재정립이 필요한데 지금은 구형 이때는 아니다. 앞으로 이제 선고가 있으면은 조금 더 한 발자국씩 뭐 조금 더 바뀌겠다. 나 그 장동혁 대표가 맨날 얘기하죠. 나한테 다 계획이 있다고 의원들한테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당 지지율 왜 이거 어떡하냐 뭐 의원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그 나름의 계획이 있는 건데 구형 가지고는 움직일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1월 16일 날 그 공무집행방해 선고 그리고 2월 19일 날 내란 선고가 좀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윤 어게인 세력과 관계 재정립이다? 단절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윤 어게인하고 완전히 손절하지는 못해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부분에서 저 국민의힘이 비난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고성국 씨가 입당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막 엄청 뭐 전한길 씨도 비판하고 막 그랬는데 고성국 씨는 그날 당일에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방송에서 자기 방송에서. 그리고 그 다음 날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도 보수도 이겨야 되지 않아? 우리도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돼. 장동혁 대표가 전략적 선택을 한 거니까 우리가 좀 이해해 주자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닌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고 막 섞여 있겠지만은 그런 기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 이겨야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적당히 그냥 두루뭉술하게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이제 여야 원내대표 만나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이야기 나눴죠. 근데 뭐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자리가 된 거라면서요? 그렇죠. 뭐 진실 규명과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 완전히 이거 필요하다. 한 번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생각이고 지금 송 원내대표는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3차 특검이 수사를 다 할 만큼 3대 특검이 수사를 다 할 만큼 다 하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인데 이거는 협상이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민주당과 청와대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협상을 하다가 도저히 협상이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해서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일방적으로 좀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좀 복잡해요. 하나는 2차 종합특검 얘기가 있고 네. 하나는 통일교 특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안이 3개가 발의됐어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개혁신당 그 야권 보수 야권에서 한 그 국민의힘까지 해서 거기서 발의된 법안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나오는 게 민주당 공천원금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같이 좀 섞어서 사실은 이제 병합해가지고 좀 논의가 될 필요도 있겠다.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안 하고 싶은 거는 질질 끌고 하고 싶은 거는 통과하고 그러니까 지금 야권이 전체적으로 정치력이 좀 부재하고 의석수도 없는데 근데 본인들이 내용으로 주목은 받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네. 2차 종합특검의 찬성 반대 이 논리는 결국에는 지방선거 유불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민주당은 이렇게 2차 종합특검 하면은 중간중간 또 다 브리핑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이랬대, 김건희가 이랬대,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란과 김건희의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그러한 것들에 국민의힘을 가둬놓을 수가 있어요. 여세를 몰고 가겠다.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자꾸 그런 것들이 선거 과정 중에 나오게 되면 당신들 윤건희 부부랑 어떻게 할 거야.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계속 방어 모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문에 민주당은 강하게 하려고 그러고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필리버스터 하겠네요. 국민의힘이요? 네. 하고 뭐 개혁신당을 한다고 하는데 네. 별 의미 없어요. 그냥 그것도 24시간 하루짜리죠. 그러니까 그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2차 종합특검을 막겠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특검들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하게 할 거예요. 천하람 원내대표라든지 이것만 하고 다른 거는 이거 지지부진하고 지금 침대 축구하면 침대 정치하면 어떡하냐. 이것도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는 알죠. 어차피 아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의 내용은 아마 그게 주로 될 겁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건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신당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당성을 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일단은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야권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 뭐 개혁신당 원내대표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천하람 의원이 나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당 지도부 오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국힘에서는 참석 안 한다고 했어요. 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장동혁 대표는 별도의 일정이 있어요. 오. 예,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방송에 출연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뭐 지금 많이 알려진 건 아닌데 그래서 아예 의지 그걸 또 일찍 잡았어요. 그래서 대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러니까 단독 밥상을 받기를 원하지 이렇게 7대 뭐 전 정당 뭐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좀 어렵다. 예. 자, 김병기 전 원내대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긴 한데 이게 좀 늦지 않았나는 얘기들이 많아요. 뭐 늦었지만 그래도 전직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였고 현재 지금 집권 여당 소속 의원이잖아요. 경찰로서는 겁내면서 검수봐 이거 우리가 수사해도 되나? 잠깐 이거 압수수색 해도 되나?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수사를 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다시 파악을 하고 있고 수사 조사가 진행이 되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늦게 조심스럽게 수사를 시작을 하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결국엔 경찰이 검찰보다 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거 좀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좀 심각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12월 29일에 지금 김병기 강선우 녹취가 터졌거든요. 네. 그랬는데 김경은 이제 출국하고 이틀 뒤에 출국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한 게 11일 만에 1월 11일에 그러니까 13일이네. 13일 만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김경하고 강선우는. 네. 그러다가 이제 김병기 그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조치를 받으니까 그랬죠. 그때서야 이제 압수수색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16일 만입니다. 사건 발생.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의혹들이 있어요. 지금 13건이 지금 고발이 됐거든요. 뭐하냐 경찰 도대체.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눈치만 보다가 이 정도면 이제 해도 되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수사기관 권력기관 뭐 개편 뭐 이거 다 좋은데 이게 검찰이 그대로 살아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뭉갤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과 견제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바람보다 빨리 눕는 풀이 경찰입니다. 권력에 너무 민감하고 지금 뭐 압수수색 이것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들 뭐 다 출국하는 거 출국 금지도 못 하고 있지. 압수수색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있는 중요한 물증들 이런 것들 이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네. 그리고 다 놓고 갔다라는 비밀금고도 그렇고 무슨 그 숭실대 편입한 거 그것도 지금 다 놓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저기 부의장, 네. 예, 그 동작구 부의장 그 사람 PC에서 발견했는데 그냥 놓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능하다 일단 정말 심각하다고 봐요 저는 진짜 이게. 아니 근데 이런 와중에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이제 탈당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보호막이죠. 집권 여당 의원이라는 그 보호막 그것이 벗어 던져지는 순간 그냥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마음껏 수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이제 정치권에 있어 봤잖아요. 집권 여당이냐 네. 야당이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무형적으로 엄청 많거든요. 그거를 효능감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스스로 벗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좀 시간 버는 거잖아요. 자, 법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때 탈당할게. 근데 그때까지 좀 시간도 좀 주고 재심도 좀 받아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시간 끌기 작전이에요. 그러면서 구명 운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김병기 블랙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그건 뭐 야당의 뭐 그거는 추측일 뿐이다. 황금폰이 아니고 블랙폰. 블랙 요원이니까 블랙폰인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차별적으로 다 녹음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거는 그런 거예요. 지금 김경 서울시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은 강선우가 있는데 직접 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좌관이 화장실 갔을 때. 근데 그 보좌관도 알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을 하지만. 근데 그 보좌관이 김병기 사람이었어 과거에. 그러면은 이게 보고가 들어갔고 이제 강선우가 이제 본인이 이제 곤란해지니까 컷오프가 돼버리니까 김경이 곤란해지니까 이제 구명을 일종의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김병기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이게 지금 돈까지 받아놓고 지금 나를 걸고 넘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네. 이거는 증거를 좀 해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상황에서 녹취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모든 민주당 의원 만날 때마다 다 녹취하고 이럴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은 이미 한 건이 나왔으니까 더 있을 거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다. 근데 모든 거를 다 녹취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그리고 봅니다.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 검증위원회 위원장이었잖아요. 네. 의원들과 후보들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에 대해서는 김병기 의원이 알고 있을 거다. 그걸 금고에 넣어놨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이 있잖아요. 장 소장님의 추측입니까? 아니면은 추측입니다. 여러 사람이 아유,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모르죠. 그게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있어요. 고소는 장성철만 하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그런 추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선당후사해라, 김병기 의원 탈당해라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짧게 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강선우 의원은 바로 지금 제명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 거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하는데 김병기 거는 지금 아직 본인은 수사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명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명 이렇게 막 나오니까 이 민주당의 기준이 뭐냐 도대체. 이런 뭐 내부에서도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재심에서 제명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요? 0%입니다. 왜냐면요. 이게 법원처럼 1심 있고 2심 있고 대법원 있고 이게 아니라 그 처음에 심판 내렸던 윤리심판원에서 다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 변경이 없어요. 야, 저거 그냥 예를 들면은 지역에 있는 고위의 뭐 부의장이 진술을 거짓말로 했대. 이런 상황의 변경이 없는데 똑같은 건 가지고 지난번에는 이건 제명해야 되라고 하는데 야, 이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이거 저기 무혐의 이거는 그냥 제명 취소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징계이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평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이게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재심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재심을 신청한 이유가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이 시간을 버는 거지 본인이 이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네. 5622님이 진짜 너무 좋다고 개인적으로 장성철님 팬이라고 김준일님 섭섭하시겠네. 아닙니다. 그다음에 2039님이 두 분 케미 너무 좋다고 멘트 천재 얼굴 천재 세 분이라고 저까지 넣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